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 훈풍이 도니까 저도 뭐 기분이 어저께보다는 조금 낫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언제까지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뉴스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중국하고 관련해서, 바이낸스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어쩌면 그 뉴스 자체가 보여지는 게 중국 시장의 오픈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중국 시장이 얼마나 거대해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매체를 통해, SNS를 통해서 많은 어떤 자금들이 바이낸스로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 저는 이 시장이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뭐 등 장세가 펼쳐진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기반으로 한다면 저는 이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그냥 단기적인 휩소에 지나지 않지 않을까, 그냥 장기적으로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그 뉴스에 관한 거는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거는 비트코인을 언제 처음으로 샀냐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2012년부터 16년도에 이제 투자를 한 사람이 25% 정도 되고,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지금 투자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2017년도에 들어온 사람이 52%나 돼요. 거의 과반수 이상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2017년도에 들어온 사람이 아마 말기에 들어온 사람도 아마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매스컴을 보고. 뭐 한국 같은 경우 그것이 알고 싶다는데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뭐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많이 물려서 이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도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버텨보시라는 거죠. 중간에 괜히 어정쩡한 상태에서 손절하고 나가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끝까지 한번 계셔보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플립사이드 크립토라는 어떤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 협회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본인들이 암호화폐 순위권을 매겼거든요. 25개까지. 그래서 보시면 뭐 이게 뭐 객관적이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빅데이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개발자 진척도, 개발자 활성도,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활성도, 그리고 기업체 간의 뭐 연결고리, 커넥션 관계,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순위를 매겼어요. 1위부터 25위까지. 자, 이더리움, 이오스, 그리고 비트코인, 제로엑스, 에이다, 메이커, 그리고 트론, 그리고 킨, 그리고 스텔라 루멘, BCH, 링크, 대시, 순위권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대시, 그리고 모네로, XRP, 디크리드, 베이직 어텐션, 지캐시, 스팀, 호라이젠, IOTX, 오미세고, 그리고 마나, 네오, 그리고 오우거, 웨이브즈.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플립사이드 크립토에 들어가셔가지고 뭘 근거로 이렇게 해서 순위를 작성했냐, 내가 가진 코인은 여기 들어가 있나 없나, 이런 거에 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저는 참고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거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보면은 암호화폐 장세가 썩 나쁘지 않게는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뭐 8,500달러를 넘어서 8,600달러까지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점진적인 계단식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내년에 비트코인 밤감기 전까지. 근데 횡보를 하는 구간은 분명히 알트코인한테 되게 좋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는 구간이 그때가 딱 2번 있어요. 근데 그 구간이 짧진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대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보다는 나은 전체적인 시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시장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이거는 지금 이더리움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내년 3월 전까지 이제 보면 70만원 언저리, 그러니까 하나로 따졌을 때 75만원 언저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400만원대에 물려 계신 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고가 400만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그 시절에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가격인 건 사실이지만 20만원보다는 훨씬 낮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내년 1쿼터 안에는 분명히 뭔가 일이 벌어질 거다. 이 사람이 본인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어쨌든 차트를 그냥 본인이 발가락으로 그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한번 기대를 한번 가져보자.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 사람이 진짜 초고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8,400달러, 8,500달러, 일단은 8,400달러를 강하게 지지해서 만약에 뚫어버려서 거기를 지지하면은 9,400달러, 9,300달러 이 언저리까지는 그냥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그 얘기인 즉슨 지금서부터 계속해서 질질질질 계속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급상승보다. 근데 중간에 물론 조정은 있겠죠. 조정은 중간중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건 거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유니세프라는 어떤 국제 아동보호기금인가? 그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구호단체 뭐 그런 거죠. 아동들 대상으로.
근데 보면은 여기서 암호화폐 자산을 펀드로 해서 그거에 관해서 본인들이 그 기술을 채용해서 런칭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게 뭐 호재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 중에 유니세프가 뭐 어떤 자선단체 뭐 이런 거긴 하지만 어쨌건 국제기구잖아요. 중요한 거는. 근데 이런 어떤 이 여파가 유엔으로 가든 아니면 점진적으로 IMF 쪽으로 가든 저는 이런 물결이 계속해서 거세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가면 더 하겠죠. 지금보다. 근데 일본에서도 어저께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내무부 장관이 기부금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암호자산에 관해서 합법적으로 취급하겠다, 용인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어떤 그 연결 라인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자 이거 이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 위챗하고 알리페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이낸스예요. 바이낸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페이한 중국 돈하고 이제 관계돼 있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중국 돈이 결국에는 위챗페이하고 알리페이를 통해서 바이낸스 어떤 그 사이트로 암호자산에 투자될 수 있다. 이거를 누가 캡처해서 올렸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전반적인 어떤 우상향 쪽으로 점진적으로 가지 않을까. 아직까지 대규모적인 어떤 그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 포문을 여는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어쨌건 중요한 건 암호화폐 전체적인 장세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전체적인 암호화폐 장세에 훈풍을 불게 하고 어느 정도 뭐 파란을 일으킨 게 사실은 중국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프리미엄을 일으키는 주도를 잡긴 했지만 많은 어떤 그 국제 자금 세탁 어떤 그런 일들이 한국 시장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환전돼서 넘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죠. 사실은. 근데 그게 메인이 되는 게 사실은 중국 자금이었.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알트코인부터를 이제 전반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이제 중국 시장이 만약에 오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이거는 CFTC. 그러니까 상품거래위원회죠. 여기 보면 섹도 있고 CFTC도 있는데 전 CFTC 이제 최고 경영 책임자 이제 암호화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2019년도가 암호화폐 정책을 만들어지는 데는 되게 중요한 한 해가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CFTC 뭐 최고 책임자이긴 하지만 어쨌건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긴 하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점진적으로 저는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는 피델리티에서 반액에서 올린 어떤 반액 솔리드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피델리티하고 같이 연합을 하나 본데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 이거를 본인들이 올려놨어요. 이거를. 근데 반액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전통적인 어떤 금이란 자산보다 비트코인이란 어떤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강세를 띌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런 거대 그룹, 거대 자산을 가진 사람들도 그쪽으로 치우쳐서 비중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와중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스트림을 그냥 흐름만 말씀드릴 뿐이고, 자,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물론 날짜는 분명히 틀리긴 하지만,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8,400, $8,300를 만약에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본인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분할로 매입을 할 거다. 근데 이 사람이 바라보는 구간이 $10,000까지 보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근데 중간에 조정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9,300, 뭐 $9,400 이 언저리에서는.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속적인 상승을 이제 베팅하고 있고, 이거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코인부터 캐시부터 해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루멘, XRP, G캐시까지 많은 퍼센테이지가 상승 없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 G캐시이긴 한데, 이런 코인은 장난을 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요. 이렇게 안 올리게 했다가 제가 여태까지 지켜봐온 바로는 어쨌든 장난을 칠 때는 확실하게 치는 코인들이 이런 코인들이거든요. 어쨌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한 번 더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코인텔레그래프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쿼터 2에 이 쿼터에 되게 많이 들어왔었다. 2배 이상 들어왔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8,500만 정도를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투자가 진행됐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벡트거래소가 오픈하면서 비트코인의 그 어떤 상승이 별로 없었으니까, 야 이거 뭐야, 기관 투자가들이 계속해서 뭐 투자를 하는 거야 아닌 거야, 이게 이 시장이 괜찮은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레이스케일 측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항상 이 바닥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집을 해도 티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도 얘네도 마찬가지로 매집을 할 때 지난 하락장이 있을 때 1년 반 동안 계속 매집을 계속 했었던 거죠. 티 안 나게. 아주 야금야금. 우리같이 뭐 한꺼번에 덥석덥석 사는 게 아니라 아주 하루에 아주 찔끔찔끔. 근데 얘네는 큰 돈이죠. 얘네한테는 큰 돈이죠. 팔 때도 찔끔찔끔 팔고. 자, 1년 반 동안 매집하고 1년 동안 내다 팔고. 점진적으로. 오를 때부터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하루에 1%씩 2%씩.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뭐 전문적인 꾼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ADEX라는 어떤 그 코인이 있는데 이거를 뭐 제가 밀어주고 광고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코인이 이제 광고에 기반한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올리는 사람, 광고를 본 사람, 이 양쪽 두 사람한테 이제 그거에 관해서 이제 베네핏을 주는 어떤 그런 블록체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업비트인가 거기도 있대요. 근데 저는 잘 모르는 코인인데 어쨌건 이거에 관해서 뭐 스캠이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스캠은 아닌 것 같고 스캠도 아니고 자세한 설명도 업비트 측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현저하게 낮다고 그래서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그랬다 해서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소개까지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썩 나쁜 코인 같진 않은데요. 어쨌건 광고 산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코인텔레그래프에서. 그런데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인텔레그래프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영국의 중앙은행은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에 관해서 자기네들은 긍정적이게 평가를 한다. 이걸 뭐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영국에서는 이제 한 3일 전인가? 3일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는 암호자산에 관해서 상품 시장을 만드는 거에 관해서 본인들은 반대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또 오늘은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노란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리브라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비트코인도 된다 안 된다 뭐 거절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국에는 둘 다 긍정적으로 승인돼서 이 시장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제 내피셜이 아니라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근데 어쨌건 거기에 놀아나면은 결국 내 코인만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형국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바이낸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이낸스가 지금 보면 현금화 자산에 관해서 지금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를 통해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사진에 알리페이, 위챗페이 들어간 거 그 사이트를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보면 중국 시장이 사실 열리는 거죠. 그래서 주요 암호화폐 교환 바이낸스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의 모바일 메시징 및 지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피아트 통화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게 사실 위에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돈을,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월 9일날 창펑자오가 직접 이제 트윗에 이 얘기를 언급을 했었고, 바이낸스가 위챗 또는 알리페이가 직접 협력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는 여전히 P2P 거래에 사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게 오픈돼서 움직여서 만약에 중국계 많은 자금들이 이 지금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를 통해서 바이낸스 거래소에 유입이 된다면 그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게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까요? 저는 뭐 단기간에 급등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이 일단 이 바닥에 오픈한다는 거, 그리고 바이낸스가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거, 그게 되게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문호를 개방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왜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위챗페이하고 알리페이가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보면 지금 카카오톡, 우리나라한테 카카오톡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거기하고 카카오뱅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사용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가 지금 기업은행이 업비트하고 연결돼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전략적으로는 저는 나중에 업비트하고 직접적으로 커넥션 관계를 분명히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물론 아니겠지만. 근데 카카오 사용자가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카카오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장이 볼골 그 여파가 되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되게 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성숙 단계도 아니에요. 지금 애기 걸음마도 안 했다는 거죠. 그걸 보시고 잘 인내해서 한번 있어 보자라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뭐 시세가 찔끔 올라서 찔끔 내려서 거기에 연연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는 비트메인에서 2개나 되는 뭐 A식 마이닝 하는 어떤 그 암호자산 마이닝하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채굴기를 런칭을 시켰다. 근데 암호화폐 장세가 좋아질 거다, 비트코인이 오를 거다, 이더리움이 오를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트메인도 이런 식으로 신제품을 출시했지, 채굴해봐야 돈이 안 되는데 전기세만 낭비하는데 뭐하러 이걸 신제품을 출시하겠어요. 얘네들이 비트메인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뭔가 있는 거라는 거죠. 하반기 시장에 어느 정도 우리가 희망을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비트메인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 장세를 말씀드릴 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봐온 바로는 그랬었다. 항상 역대 이래로 비트메인에서 항상 마이닝 하는 어떤 그 채굴기에 관해서 신제품을 오픈을 하면, 런칭을 시키면 항상 어떻게 보면 시장이 훈분 쪽으로 돌았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기대 한번 걸어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에 1회 1비하지 마시고 좀 약간 폭넓은 호흡을 길게 가지시고 전고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그때까지 잘 인내를 하셔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뭐 이것저것 조금 하는 게 있어가지고 댓글을 다 일일이 못 달아드리는데 댓글은 항상 제가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일단 위챗하고 알리페이가 바이낸스하고 연결됐다는 게 저는 참 꿈같은 얘기 같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